충분히 묻혀서 싹 닦여도 한 번에 쫙 지워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지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색조나 메이크업과 만나서 쉽게 지워지죠. 똑같은 시간으로 굴렸을 때 록시땅인 좀 더 많은 양의 클렌징 밀크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차 세안제 도대체 어떤 걸 골랐어야 될까요? 1차 세안제가 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클렌징 워터, 밀크, 오일, 밤 중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걸 골라서 써야지 좋은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좋은 피부의 시작은 언제나 클렌저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1차 세안대에서 보다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렌징 워터부터 볼게요. 자, 클렌징 워터를 무작정 민감한 피부가 쓰기에 좋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클렌징 워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솜이 없으면 이 친구의 역할을 100% 발휘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클렌징 워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셀라 워터라고 부르거든요. 이 미셀이라고 하는 입자는 자기 스스로 이물질이나 메이크업 같은 것들을 포획하지 못하고요. 꼭 솜이 함께 있어야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클렌징 워터를 그냥 손에 덜어서 얼굴에 비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사실상 클렌징 워터의 한 60%의 장점밖에 활용을 못하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구가 필요한 그런 1차 클렌저이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계속 손으로 긁어내는 걸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장벽이 훼손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미셀라 워터, 클렌징 워터가 가장 잘 맞는 피부의 경우는 지성 피부이거나 각질이 좀 많은 피부가 쓰셨을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솜이 필수이고 아무리 자극이 없는 솜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극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솜의 충분한 양, 그러니까 뚝뚝 떨어질 정도의 충분한 양을 묻혀서 1차 세안제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클렌징 크림입니다. 클렌징 크림은 클렌징 워터와 클렌징 오일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별도의 물을 묻혀서 유화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안에 이미 유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주셔야지 제대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렌징 밀크는 어떤 피부가 써야지 좀 더 잘 맞을까요? 클렌징 밀크 자체에 보습력이 있기 때문에 건성 피부이거나 장벽이 역시나 튼튼한 피부가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렌징 밀크도 마찬가지로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티슈 오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티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지를 박박 문지르듯이 쓴다라기보다는 한번 꾹 도장 찍듯이 찍어서 살짝 떨어뜨려내는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얼굴 위에서 경락하거나 마사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밀크를 얼굴에다 잘 도포하셔서 메이크업 지우거나 할 때 경락처럼 이렇게 눌러주는 동작을 첨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워터와 클렌징 밀크는 2차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서 장벽이 좀 튼튼한 피부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클렌징 오일과 밤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 두 가지가 메이크업이나 이물질을 지우는 방식은 좀 동일합니다. 기름은 기름으로서 지우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요. 클렌징 오일이나 밤은 꼭 물로써 유화 작업을 하셔야 되고 밤이 오일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안제가 들어와도 클렌징 밤에서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좀 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렌징 밤은 악건성이나 메이크업을 좀 두껍게 한 피부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1차 세안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이 좀 잘 맞지만 지성 피부 중에서도 화농성 여드름이 좀 심하거나 트러블이 자주자주 올라온다 라고 할 때는 클렌징 오일을 썼을 때 오일과 잘못 만나게 되면 트러블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이나 밤은 완전히 악건성, 클렌징 오일은 민감성이나 건성, 트러블이 좀 없는 피부가 쓰셔야지 만족하면서 쓰실 겁니다. 민감성 피부에 오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물로서만 유화하기 때문에 다른 도구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가장 덜 훼손하면서 1차 세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은 제가 클렌징 워터와 밀크, 오일, 밤의 세정력을 비교한 것인데요. 맨 처음 확인한 것이 클렌징 워터인데요. 충분히 묻혀서 싹 닦여도 한 번에 쫙 지워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클렌징 밀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화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오랫동안 마사지를 해주셔야 얼굴 위에 붙어 있었던 메이크업이나 잔여물 같은 것들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밀크에는 유화제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마사지의 시간이 좀 길게 가져가셔야 이 클렌징 밀크의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클렌징 밀크는 얼굴에 얹혀져 있는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클렌징 오일인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색조나 메이크업과 만나서 쉽게 지워지죠. 왜냐면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클렌징 밤도 마찬가지로 립스틱 같은 것들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클렌징 오일이나 밤을 굉장히 자극감 있는 1차 세안제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오일이나 밤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셨거나 선크림을 좀 두껍게 발랐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선크림을 왜 꼭 1차 세안제로 지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1차 세안제를 쓰시지 않아도 되는 클렌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1차 세안제를 쓰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선크림은 뭐가 베이스죠? 오일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왜 선크림 좀 많이 바르면 얼굴이 좀 번들번들해 보이죠? 이게 만약에 클렌저로만 계속 지우게 되면 피부 위에 그 잔여물들이 남아서 모공을 막습니다. 그럼 또 모공이 막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각질이 쌓여서 좁쌀 여드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선크림까지 발랐다 라고 하면은 오일 같은 것들로 먼저 한번 싹 지워주신 다음에 폼 클렌징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오일이나 밤 같은 것들이 장벽 훼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 타입별로 한번 표로 싹 정리해 볼까요? 클렌징 워터는 누가 쓰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나요? 지성 피부나 각질이 많은 피부가 쓰시는 게 좋고 솜이 필수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밀크는 티슈 오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2차 도구가 필요하고 대신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튼튼한 피부가 쓰시거나 건성 피부가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오일은 물로 유화를 하기 때문에 2차 도구는 필요 없지만 지성 피부나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거나 오일 자체가 맞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굳이 클렌징 오일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터나 밀크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클렌징 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메이크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악건성 피부가 쓰시면 클렌징 밤은 분명히 만족스럽게 쓰실 겁니다. 자, 그러면 클렌징 제품은 어떤 것들 중에서 골라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더마입니다. 제가 라로슈포즈 미셀라 워터를 론칭을 했었던 마케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더마 제품을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정말 피부가 닳고 닳도록 클렌징 워터를 써봤는데 제가 그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더마 제품의 클렌징 워터로 싹 꾸려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라로슈포즈입니다. 제가 런칭했을 때만 해도 3가지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2가지로 나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은 바로 오리지널 파란색 미셀라 워터입니다. 이 제품의 전성분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라로슈포즈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하고 편리하게 싹 지워진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솜으로 몇 번만 지나가도 개운하게 지워졌다 라고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렌징 워터 자주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텐데요. 어떤 클렌징 워터는 굉장히 자극감이 심합니다. 특히나 눈까지 따가워서 쓰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솜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클렌징 워터 자체는 자극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쓰실 때 자극감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분의 후기들도 꼭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라로슈포즈 같은 경우에는 자극감은 없지만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이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가장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는 직원이 가장 베스트 제품으로 꼽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클렌징 워터는 민감한 피부인 경우에는 좀 쓰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 이유가 솜을 써야 되기 때문인데요. 장벽이 많이 훼손된 피부는 저는 클렌징 워터를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클렌징 워터 중에서 저는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 라로슈포즈 제품 고르셔도 저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바이오더마입니다. 바이오더마가 제가 요즘엔 눈가를 지우려고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세안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도 이 제품으로 눈가 메이크업 지울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말 아주 진한 색조 메이크업이 아니라면 사실상 별도의 메이크업 리무버 없이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그런 클렌징 워터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눈가 근처를 지나가도 이 제품도 자극감은 없습니다. 이 제품도 라로슈포즈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클렌징 워터 중에서는 명불허전 정말 스테디셀러로서 꾸준하게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오더마입니다. 이 제품은요. 저희 직원 중에 지성 피부를 갖고 있는 친구가 베스트를 줬습니다. 다음은 아벤느입니다. 제가 과거에 일했을 때 아벤느가 저의 경쟁 제품이기도 했었는데요. 아벤느는 앞의 제품과 달리 여기에는 아벤느 온천수라고 하는 것이 전성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더마 브랜드는요. 온천수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서 사실상 미네랄 함유량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안에는 아하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함량을 공유해 주시기는
어렵다라는 것으로 볼 때 아주 미량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약산성 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제품의 약간의 아쉬움은 닦아낼 때 뭔가 개운하게 닦인다라는 느낌이 앞에 두 제품보다는 살짝 떨어지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 아벤느 클렌저는 아벤느 온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벤느 온천수가 좀 더 잘 맞았고, 그리고 특히나 미네랄 성분이 좀 더 많이 함유된 걸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걸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세안제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세안제도 함께 쓰실 거기 때문에 1차 세안제에 난 성분을 보고 고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아벤느 온천수가 함유된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워지는 정도로 볼 때는 아벤느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유리아주인데요. 더마 브랜드 중에서 사실상 미셀라 워터로는 약간 덜 유명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유리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세정력을 비교를 해서 봤을 때도 가장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리아주도 마찬가지로 유리아주에 온천수를 별도로 넣기 때문에 성분 자체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깨끗하게 닦여지는 걸 난 더 좋아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유리아주의 온천수, 아벤느의 온천수, 성분적인 부분을 나는 조금 더 챙기는 타입인지에 대해서 고려하신 다음에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유리아주가 좀 덜 지워진다라는 것이지 이 제품이 나쁘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지워지는 정도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정력으로만 볼 때는 바이오더마, 라로슈포제, 아벤느, 유리아주 순입니다. 꼭 색조를 지우기 위해서 클렌징 워터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고려하셔서 클렌징 워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렌징 밀크인데요. 제가 클렌징 밀크는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좀 성분이 괜찮은 그런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잘 지워지는 그런 제품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클렌징 밀크를 잘 쓰시려면 꼭 얼굴 위에서 마사지 동작, 그러니까 굴려주는 동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아까 립스틱 지울 때도 한두 번 지나가서는 깨끗하게 유화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위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1차 세안제를 바른다라고 할 때는 이 자체 위에다가 클렌징 밀크를 올려서 마사지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의 시간이 좀 길어야 제대로 유화돼서 떨어져 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이즈엔틀인데요. 여기 안에는 참마 비건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마 뿌리 추출물에는요,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 쓰시면 좀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에는 촉촉함 느낌,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한 피부가 썼을 때 만족감, 그리고 수분을 좀 넣어주는 클렌징하는 그 단계에서조차 나는 수분을 챙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봤던 우리가 클렌징 워터는 뭔가 메인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지요. 그런데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에는 참마 뿌리 추출물이 10%가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씨 오일이 들어가 있으면서 보습력을 주고 영양감을 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즈엔트리는 부드럽게 잘 지워지면서도 민감한 피부가 썼을 때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고 건조하다, 그런데 난 1차 클렌저가 오일도 안 맞아요, 클렌징 워터도 안 맞아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밀크로 정착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즈엔트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록시땅입니다. 록시땅은요, 제가 이 세정력을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이즈엔트리보다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으로 굴렸을 때 록시땅이 좀 더 많은 양의 클렌징 밀크,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록시땅이 잘하는 것은 바로 시어버터예요. 이 피부에 영양감 주고 보습감 주는 좋은 성분인 시어버터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악건성 피부나 아니면 건성 피부, 그리고 특히나 시어버터가 좀 더 잘 맞는 피부인 경우에는 이 제품으로 1차 세안제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록시땅입니다. 아마도 시어버터 오일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즈엔트리가 좀 더 산뜻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인데 전 밀크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즈엔트리로 가시는 게 맞고, 저는 건성 피부가 악건성인데요, 밀크 한번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록시땅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클렌징 오일은 제가 과거에 한번 쫙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했던 거는 랑베르였고요. 만약에 저는 합성 오일이 좋아요, 랑베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일소로 가시면 됩니다. 일소는 합성 오일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합성 오일의 특징은 합성 오일이라고 해서 뭔가 나쁜 건가?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오일이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화할 때도 좀 더 가볍고요. 피부에 얹었을 때 오일감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랑벨 쪽은 천연 오일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고 두껍지만 훨씬 더 영양감이 있고 보습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소는 제역할 만하고 빠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소는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럽게 빨리 제거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서 제가 클렌징 오일은 이미 과거에 너무 디테일하게 짚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좋은 제품 2가지만 한 번 더 짚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클렌징 밤입니다. 클렌징 밤에서 첫 번째 제품은요. 제 이 제품 너무 유명하죠. 바닐라코입니다. 바닐라코는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기 어려울 정도로 제품력이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클렌징 밤 잘못 구매하시면 너무 두껍거나 아니면 2차 세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손에 이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왜 약간 삼겹살 기름을 손 위에 얹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클렌징 밤도 있거든요. 잘못 좀 제가 선택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 제품은 클렌징 밤의 역할을 하면서도 너무 두껍지 않게 그러면서도 유화 작업이 잘 되면서도 지워지는 건 또 잘 지워지게 해주는 것이어서 악건성 피부이면서도 난 오일은 좀 너무 가벼워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밤 선택하실 때 너무 또 이 제품이 비싸지도 않아서 저는 바닐라코를 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유명한지 왜 사람들이 많이 쓰는지에 대한 그 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호우바시 오일인데요. 대신에 호우바시 오일의 함량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로 블랙헤드를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해봤는데 저는 호우바시 오일 100%를 쓰다 보니까 이런 걸로는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해서 전 이거를 블랙헤드를 지우는 용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좀 두꺼운 메이크업을 좀 개운하게 지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클렌징 밤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클렌징 밤 말씀드렸다시피 오일보다도 더 무겁기 때문에 오일 먼저 써보시고 나서 오일도 난 좀 가벼운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은 밤으로 넘어오시는 게 훨씬 더 제품을 만족감 있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헤이미쉬인데요. 헤이미쉬라는 제품은 제가 이번에 클렌징 밤을 소개를 하면서 새롭게 도전을 한 그런 제품인데요. 헤이미쉬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은 장벽이 좀 무너진 상태에서 써봤는데요. 따가움 전혀 없이 굉장히 순하게 잘 지워졌습니다. 대신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제품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유화할 때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 몇 번 써보시다 보면 내가 양을 어느 정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감은 분명히 잡으실 거예요. 왜냐면 양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다음 단계에서 폼 클렌징 쓸 때 너무 손이 투박하고 오일이 너무 많이 묻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 헤이미쉬 같은 경우에는 적당량을 잘 발라서 얼굴에 도포한 다음에 물로 제대로 잘 유화를 시키면 훨씬 더 잘 지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이미쉬는 앞에서 봤던 바닐라코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클렌징 밤이었지만 지워지는 게 굉장히 말끔하게 잘 지워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클렌징 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몽드인데요. 마몽드 같은 경우에는 아하, 바하, 파하까지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피부 결계선이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러한 클렌징 밤이었습니다. 부드럽게 펴발려지는 감도 좋고요. 잘 지워진다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요거 3가지 제품을 동일한 조건에서 한번 지워봤습니다. 그랬을 때 세정력 자체는 마몽드가 더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오히려 바닐라코보다 헤이미쉬가 훨씬 더 세정력적인 부분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화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 헤이미쉬 같은 거를 쓰면서 깨끗하게 지우는 게 좋겠지만 난 선크림 정도만 쓰고 악건성이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지워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몽드 정도를 쓰셔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몽드 제품 안에는 아하바하 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계선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난 아하나 바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맞은 피부였다 라고 할 때는 마몽드의 클렌징 밤을 좀 꾸준히 쓰시다 보면은 좀 맑아진다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렇게 1차 클렌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1차 클렌저를 좀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렌저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클렌징을 잘 선택하시고 잘 하셔야 다음 단계의 좋은 제품들이 피부 속에 쑥쑥 더 잘 들어가서 더 건강한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